자, 이제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넣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넣도록 만들려면 폼 태그가 필요하죠. 그래서 폼 태그를 여기다가 그냥 넣고 버튼 태그를 만들면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그럼 URL이 바뀌죠. URL이 바뀌는데 그 URL이 바뀌는 걸 무시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아작스 처리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URL이 바뀌면 비동기식이기 때문에 아작스 처리를 한 게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모양도 별로 안 이뻐서 모양에 해당되는 것을 잡아가면서 쓰시려면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모달창 이렇게 해서 모달창을 한 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안에 폼 태그 만들고 그 전송 댓글 달기와 클로즈 누르시고요. 클로즈 누르면 이제 데이터도 바꾸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모달창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달창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밑에 보시면 How to create 모달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달창에 해당되는 것을 트리거, 얘가 트리거가 이제 총 쏘는 거예요. 얘를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자동으로 동작해서 모달창이 열릴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잘 몰라요. 저희가 잘 모르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복사하시는 거예요. 버튼을 복사하셔서요. 복사하세요. 그럼 아까 전에 그 댓글 쓰기 있죠? 댓글 쓰기 버튼을 지우고 그 버튼을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 오픈 모달인데 오픈 모달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글쓰기가 되는 거죠. 글쓰기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글쓰기. 그 열 모달 창의 이름이 샵이 붙었으니까 아이디예요. 아이디로 마이 모달이라고 붙어 있으면 얘가 이제 마이 모달이라고 붙어 있으면 얘가 지금 마이 모달이라는 것을 열 거예요. 모달 창 중에서 아시겠죠? 마이 모달이 현재 없으니까 여기 다시 이제 그 부트스트랩에 가보시면 여기 마이 모달이라고 만들어놨죠. 마이 모달 되셨나요? 예. 그래서 모달이라고 되어 있는 걸 또 이제 복사하시는 거예요. 모달은 여기 div부터 맨 끝에 div인데 여기 모달이라고 한 것까지 전부 다 같이 복사하시면 좋겠죠. 주석 처리되는 거지. div를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바디 안에 있는 것 중에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슬래시 바디 요 바로 위에다가 이게 맨 처음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V 눌러주세요. 그 맨 처음에는 모달창은 맨 처음에는 안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그 큰 뭐 이벤트가 발생되면 나타나는 이제 창이에요. 나타나는 창에 해당되고요. 그 여기 div를 잡혔기 때문에 div는 내 마음대로 위치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되시겠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얘가 가운데 정렬 되도록 이게 잡아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열면 여기에 이제 열릴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는 모달이라는 것을 넣는데 모달에 그 타겟은 이제 샵 모달인데 여기다가 제가 그 이벤트를 발산을 시켜놨는데 그게 이제 id 이꼬르 reply write btn이라고 써놓으면 이제 클릭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그 이게 호출이 되죠. 걔를 호출하는데 얘를 호출하지 않더라도요. 그 이렇게 아이디 해가지고 호출하지 않더라도 그 요게 지금 데이터 그 토글에 보시면 모달이라고 써 있고요. 얘가 마이 모달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그 이벤트는 일단은 주석 처리할게요. 이벤트 처리한 거는 나중에 주석 처리하고 예, 모달 창을 오픈하자 이렇게 열 수도 있어요. 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책대로 책이 아니라 그 도큐멘트 라이브러리 도큐멘트대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셔서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여서 쓰시려면 그냥 공짜로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try yourself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여기 버튼 만들고요. div 만들고요. 끝이에요. 이러면 이제 열릴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됐나요? 열릴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것에서
이렇게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 댓글 보조는 시작됐고요. 글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헤더 모달이고 뭐 클로즈 시켜라. 되시겠죠? 예, 어렵지 않죠? 네. 그 복사 붙여넣기만 잘한 거예요. 그죠? 복붙 신공을 이용해서 댓글 처리 이벤트는 이제 지웠어요. 그냥 창만 열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창만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지금은 이제 입력 폼을 열은 거죠. 입력 폼을 열은 거고 얘는 처리예요. 댓글 처리이기 때문에 처리는 나중에 호출해 볼게요. 호출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해 볼게요. 되셨죠? 됐죠?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이제 댓글 쓰기 뭐 이렇게 써야겠죠? 댓글 쓰기라고 작성해 주세요. 댓글 쓰기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기 모달 다시 타이틀이에요. 모달 다시 타이틀 해당되고 모달 바디에다가 여기다 뭐를 만드냐면 바디 부분에다가는 여기다 뭘 만드냐면 이제 여기다가 입력 폼을 만드는 거죠. 여기다 폼 작성 이렇게 해서 폼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폼을 작성해서 써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아이디 같은 거 한 개 붙여주면 좋겠죠. 아이디 한 개 붙여주시고요. 그 포스트 방식으로 넘긴다. 이건 아작스에서 다 처리할 거기 때문에 폼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폼에 해당되는 것을 있으시면 되고 여기가 그 리플라이 라이트 폼이에요. 리플라이 뭐 라이트 폼에 해당된다. 폼에 해당됩니다. FRM 이렇게 해서 먼저 구별 좀 해주시고 폼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리플라이 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뭘 받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내용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라이터를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내용과 라이터를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되셨나요? 예, 사용을 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받아야 되는 것을 폼이라고 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모바일을 생각해서 쓴다면 부트스트랩을 적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부트스트랩에 저희가 뭐 인풋스 폼도 있는데 인풋스 앱은 텍스트 에러 때문에 인풋스 선언했고요. 인풋스를 보시면 이렇게 넓게 쓰시려면 뭐 div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폼 그룹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되시겠죠? 폼 그룹을 한 개 만들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복사하는 거죠. 텍스트 에리어가 필요해요. 텍스트 에리어. 이렇게 해서 쓴 다음에 폼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에리어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만드셨고요. 그 여기다가 작성할 거는 내용이죠. 댓글 내용. 그래서 여기다가 내용을 작성을 해라.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내용이니까 뭐 콘텐트 우리가 얘기하는 콘텐트 뭐 이렇게 콘텐트 아이디 콘텐트 이렇게 콘텐트 이렇게 쓰시고 됐죠? 5줄 정도 똑같고요. 그 얘가 아이디를 집어넣었는데 직접 넘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이디만 있어도 되는데 직접 넘길 것 같으면 네임도 필요해요. 아시겠죠? 지금 얘는 직접 넘기지 않을 거예요. 직접 넘기지 않을 거니까 그냥 아이디만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한 줄로 된 인풋 태그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한 줄로 된 인풋 태그는 이렇게 이제 패스워드가 아니라 네임 정도 집어넣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폼 그룹으로 되어 있는 네임을 한 개 긁어요. 긁어서 복사 붙여 복사.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div 밑에다가 붙여넣기. 그 입력되는 한 단위를 div로 전부 다 묶고 있다. 그 다음에 얘가 폼 그룹이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글자는 라벨로 쓰고 있고 인풋 태그는 폼 컨트롤러로 쓰고 있다. 아시겠죠? 쓰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을 라이터로 썼기 때문에 라이터로 여기다가 작성자를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텍스트고 폼 컨트롤이고 아이디가 라이터입니다. 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얘를 직접 넘길 거면 네임이 필요한데 제가 얘기했지만 직접 넘길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해서 넘길 거예요. 아시겠죠? 넘길 거라서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폼을 만들었어요. 폼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쪽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 하시고 글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용을 입력하고 작성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송 버튼이 없네요. 그죠? 전송 버튼 한 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 이렇게 해서 댓글 등록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클로즈는 이제 클로즈 누르면 닫혀요. 닫히도록 얘가 짜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클로즈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인데요. 클로즈 닫기인데요. 한글로 닫기라고 써줄게요. 닫기. 닫기로 썼는데 닫기를 하시면 이제 버튼이고요. 얘가 클래스는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모달 데이터 디스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미스는 지금 창 닫기를 할 때 사용되는 그 속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닫기를 클릭하면 내 이 모달 창을 닫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데이터 다시 디스미스예요. 그래서 그냥 닫힙니다. 됐죠? 그냥 닫히는 걸로 써져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버튼 한 개 더 만들어서 자 버튼 한 개 더 만들고요. 버튼 한 개 더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쓰셔야 되겠네요. 버튼 한 개 더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아이디 거로 뭐 reply, write, process, 뭐 write 버튼 처리하는 버튼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write 버튼을 창 여는 데 쓸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처리할 때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귀찮으면 프로세서 길게 쓰면 돼요. 프로세서 버튼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그 댓글 등록하러 처리하러 가는 버튼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얘를 창열 때도 똑같이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등록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폼 태그 밖에 있거든요. 폼 태그 밖에 있는 이런 버튼들은 아무 동작을 안 해요. 이해되시겠죠? 아무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새로 고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작했고 글쓰기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 쓰고 이제 등록을 눌러봐야 아무 동작을 안 한다. 되시겠죠? 그래서 동작하도록 만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죠. 프로그래머 몫이에요.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짜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처리해서 하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버튼처럼 안 보이니까 여기도 이제 클래스 이꼬르 버튼이라고 좀 등록을 시켜주시고요. 자, 이게 버튼처럼 안 보이니까 이제 버튼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꼬르 btn 이렇게 해서 한 개 등록을 시켜주고 등록 버튼을 만들었어요. 됐죠? 예.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reply, write, process 버튼을 이벤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처리하러 가야 되는데 처리하러 가야 되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세서로 좀 바꿔주세요. 프로세스 처리하러 갈 거야. 프로세스 프로세스 reply, write, process, btn 처리하는 이벤트죠. 그죠? 처리하는 이벤트고 이제 reply 서비스에서 이제 이렇게 호출을 하면 호출을 당해서 얘가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새로 고침하고 이제 다시 글쓰기를 클릭하고 등록을 클릭하면 이렇게 처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됐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벤트와 그 아작스 처리를 하려는 자바스크립트와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와 그 버튼하고 연결을 했으니까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거기에 데이터에 맞는 것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이손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그 저희가 처리할 때 제이손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 편하게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플라이라는 그 오브젝트를 한 개 선언하시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수집은 되게 편해요. 데이터 수집은 여기 저희가 이벤트 처리하려는 이벤트 쪽에 가서 여기죠. 여기 지금 댓글 쓰기 쪽에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수집. 그 왜냐하면은 폼 태그 안에 폼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폼 밖에 뭘 만들어 놨냐면 저희가 밖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므로 그 서브밋이 일어나지 않아요. 서브밋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해되시겠죠? 그
서브밋이 일어나면 페이지가 바뀌어요. 페이지 바뀌면 아작스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저희가 아작스로 쓰기 위해서 이런 걸 쓰고 있고요. var, 뭐 reply 뭐 정도 이런 것을 equal로 쓰시고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reply 점 맨 처음에 한 게 컨텐트예요. 컨텐트는 달러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 샵 id죠. 컨텐트 점 밸류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 세팅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만 있는 게 이제 라이터도 있죠. 컨텐트 지우고 라이터 지우고 이제 라이터를 가져와서 라이터 아이디를 가져와서 var 그 밸류 값을 여기다가 세팅하자. 되셨나요? 되시겠죠? 잘 세팅이 됐는지 보시려면 이제 알럿을 이용해서 알럿 내가 잘 세팅됐는지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리플라이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댓글 쓰기 대신에 리플라이를 넘겨주시면 리플라이 이렇게 넘겨주시면 제이손 데이터인 리플라이가 넘어가고 여기서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낼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그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수집이 끝나고 그 여기는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처리하라고 하는 거죠. 예, 처리 호출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됐으면 잘 가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확인까지 해보겠습니다. 닫기 하고 새로 고치면 되겠죠. F4 누르시고 모듈 실행했고요. 글쓰기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뭐라 막 쓰시고 작성도 쓰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이거 오브젝트다. 오브젝트인데 확인. 댓글 쓰기 처리 진행하고 있고 테스트가 나왔는데 오브젝트 이거 오브젝트에 대한 것을 오브젝트 쉬었다가 기다렸습니다. 오브젝트에 있는 거 출력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제이손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이제 글쓰기에서 오브젝트로 나오는데 오브젝트를 확인하려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reply.content 찍고 reply.writer를 찍고 따로따로 찍든지 따로따로 찍어서 그 문자열로 이어붙여 가지고 만든 다음에 찍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제이손이라는 객체가 있고 제이손 점 쓰시고 스트링 p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제이손 오브젝트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제 이게 그 문자열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문자열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제이손 데이터를 찍을 땐 제이손 점 스트링 가지고 스트링 파이라고 읽어야 돼요. 스트링 p라고 읽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쓰시고 이제 리플라이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제이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찍힙니다. 그래서 그 하시는 김에 네이버에서 또 스트링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학서전에서 있네요. 이런 그 릴레이 프레임 어쩌고 예. 발음 기호가 안 나왔네. 발음 기호가 안 나왔어. 네, 어쨌든 그래요. 내 맘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수집이 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거나 직접 이제 여기다가 그 뭐라고 쓰냐면 컨텐트 땡땡 뭐 달러 이렇게 해서 데이터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 세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직접 집어넣어도 되는데 여기 안에다가 안 해도 되는데 리플라이가 오브젝트예요. 제이손 오브젝트예요. 선언하고 그 다음에 reply.content, reply.writer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들어간다. 되셨죠? 아까 전에 컨텐트에 대한 그 가져와서 그다음 데이터 확인해 봤어요. 그 제이손 데이터를 그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넘겨서 사용했고요.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면 어떻게 되지? 이건 나중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JS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짭니다. 여기서 데이터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댓글 처리를 진행하는데 이제 서버 쪽에다 넘겨서 사용하는 이제 서버에 데이터를 넘겨서 처리를 하는데 서버로 넘기려면 사실은 URL이 필요하거든요. 그 URL이 필요한데 그 브라우저의 URL을 바꾸면 저희가 이제 아작스 의미가 없으니까 그 브라우저의 URL을 바꾸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는 브라우저의 URL은 바뀌지 않는다. URL은 바꾸지 않는다. 이게 아작스죠. 예, 아작스를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화면의 내용은 바뀌지만 이제 그 내용 바뀐 것에서 이제 서버 쪽에서 그래 데이터도 처리를 하도록 넘겨줘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 다시 가져오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데 브라우저의 URL을 바뀌면 안 돼요. 됐죠? 바뀌면 안 되고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동기 통식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달러 요거는 이제 어디 보시면 되냐면 40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03페이지 보면 달러 점 그 다음에 아작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여기다 원하는 걸 집어넣으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얘가 짜놓은 jQuery인데 아작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로 짜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짜놓은 함수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필요한 것들은 여기 뭘 보시면 되냐면 도큐멘트를 보시면 돼요. 도큐멘트. jQuery의 아작스 함수를 보시면서 여기 있죠? 아작스 함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작스 함수를 보시면서 여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URL 그 다음에 맨 처음엔 URL은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팅스. 그래서 세팅할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세팅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에 쭉 나오고 있어요. 뭐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걸 영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해서 보시면 돼요. 크롬에서.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작스 가르고 각사에다가 맨 처음에 URL을 써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 URL을 써야 됩니다. URL 땡땡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이손 데이터로 써야 돼요. 이게 지금 책에 보니까 제이손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하시는 걸 보면 여기 jQuery 아작스 세팅스 뭐 쓰거나 URL 콤마 세팅스를 사용하시나 URL만 쓸 수도 있고 세팅스를 쓰든지 어디에 쓰든지 뭐 데이터를 여러 개를 써야 돼요. 여기 보면 중괄호하고 중괄호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이손 데이터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번에 몽고DB를 제이손 데이터로만 쓰는 줄 알았더니 야 이거 제이손 데이터 상당히 많이 사용되네.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이손 데이터는 꼭 공부를 해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괄호 열고 맨 끝에 중괄호 닫고 그 맨 처음에 그 다음 이제 항목 이름은 다르게 했으면 오탈자가 나면은 동작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항목 이름이 똑같은 걸 얘가 가져다 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오탈자를 내시면 안 돼요. URL 땡땡 쓰시고요. URL 부분은 이제 그 쌍따옴표든 따옴표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따옴표를 썼는데 그 다음에 콤마를 쓰시는 거예요. 그 항목 이름의 그 구분은 콤마는 제이손 데이터의 항목 이름의 구분은 콤마고요. URL은 저희가 뭘로 쓰기로 했냐면 글쓰기죠. 댓글 쓰기 처리는 여기 있죠. 슬래시 아작스 슬래시 리플라이 라이트.2로 하기로 했어요. 포스트 방식이고요. 되셨죠? 예,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그 슬래시 아작스이고요. 슬래시 리플라이 라이트.2 해당이 됩니다. 예, 이렇게 썼습니다.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지금 이제 넘겨가는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데 그 타입이 옆에 있으니까 타입부터 쓸게요. 타입 땡땡 쓰시고 타입은 포스트 방식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포스트 이렇게 해서 대소문자 구별하지는 않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도 처리하고 소문자도 처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그 도큐멘트에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소문자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그 URL은 여기 보인 그 아시니까 URL은 하시는데 타입은 이쪽에 도큐멘트에 보시면 타입 설명 나오겠죠? 지금 TYPE 여기 있죠. 타입은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 문자열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대문자로 쓴 것보다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둘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저희는 넘길 거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넘기게 되죠. 데이터는 땡땡 쓰시고요. 지금 넘어오는 리플라이입니다.
reply를 이제 오브젝트로 넘기셔야 됩니다. 오브젝트로 넘겨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ccess 성공을 하면 success를 하는데 success 이렇게 쓰시고요. 성공을 할 경우입니다. 성공을 하면 success 쓰시고 이거를 실행시켜 주세요. 펑션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넘어오는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거기는 이제 리절트라고 써지니까 리절트라고 쓸게요. 리절트 콤마 그 다음 나오는 게 스테투스입니다. 스테투스 상태 그 다음 나오는 게 XHR로 이제 통신 객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돼서 이런 형식에 맞춰서 이제 처리를 해라 콤마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오류가 발생이 되면 에러라는 함수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에러라는 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에러라는 함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펑션 에러는 형식이 좀 이제 순서가 틀립니다. 순서가 맨 앞에 있는 게 통신객체 XHR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상태 스테투스 그 다음에 나온 게 에러 객체입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그럼 이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에러에 대한 메시지는 뭐 ERR이 있으면 뭐 에러에서 ERR을 출력해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출력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여기 이제 만약에 이쪽에 오면 알럿 이렇게 써가지고요. 그 에러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시고 그 상태도 한번 오류가 난 경우에는 이제 알럿 해가지고 가로 열고 스테투스도 이렇게 출력을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되겠고 성공을 하면 성공한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알럿 쓰시고 가로 열고 리절트가 성공한 메시지가 되겠죠. 저희가 보낼 때는 그 컨트롤러에서 리플라이 컨트롤러에 보시면 보낼 때는 이렇게 success.write가 넘어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success.write가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 해당되는 것은 OK니까 이게 200번이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메시지를 찍고 그 알럿 이렇게 메시지 한 개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알럿 쓰시고 이제 여기 해당되는 스테투스도 상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서 사용해 보자. 됐죠? 자,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는데 컨텐트 타입이 지금 그 컨텐트 타입이 어떤 거냐 이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보내는 데이터의 내용이냐 아니면 받는 데이터의 내용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 타입의 뭐 XML, JSON 데이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디폴트는 인텔리트 거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백 프롬 서버에서부터 받는 게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에서 받는 것은 이제 그 서버에서부터 받아내는 거.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그 컨텐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send 데이터 보낼 때 서버로 보낼 때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지금 내가 무슨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걸 지정해 달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얘네들은 보내는 데이터예요. 보내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이 정도 찍고 지금 이제 제이슨 데이터인데 어디 갔냐? 타입은 쌍따옴표 찍으시고 쌍따옴표나 이런 건 상관이 없으신데요. 찍으시고 그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손이라고 쓰시고 콤마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캐릭터 char 셋 캐릭터 셋은 이꼬로 utf8이다 utf-8로 보내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URL은 아시죠? 이것도 아시죠? 데이터. 그 다음에 요거 데이터는 이제 서버로 보내지는 데이터. 그리고 밑에 있는 보내지는 서버 데이터, 보내지는 데이터의 형식.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고, 그 success는
성공했을 때, 성공, 데이터 뭐 처리가 성공했을 때, 이제 그 실행되는 함수. 그 이쪽에 밑에 있는 거는 에라는 처리가 실패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 이는 실패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 뭐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거죠. 됐죠? 네. 그 콜백은 그냥 찍는 걸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가 잘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쓰시고, 지금 입장에서 새로 고침하시고, 이제 하시고, 서버로 갔다 옵니다. 글쓰기 클릭하시고, 아무거나 씁니다. DB에 저장하지 않으니까 등록 누르시면, 요거는 지금 데이터 확인하겠고요. 확인 누르시면 댓글 처리 진행을 하고 있고, 확인 누르시면 테스트 나왔고, 여기 석세스 라이트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성공을 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석세스 라이트 해가지고 이 서버 쪽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은 거죠. 되셨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 찍은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석세스 뭐 이렇게 석세스는 제가 찍은 것 같고요. 확인 눌러서 내놓고 등록을 이제 닫기를 누르면 되는 거죠. 닫기도 이제 등록을 하면 닫기가 자동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처리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하셔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때에 콜백 함수를 석세스 했을 때 콜백 함수를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서 만약에 콜백 함수가 비어있지 않으면 그 if 콜백 이렇게 쓴 겁니다. if 만약에 콜백 함수가 비어있지 않으면 콜백 함수를 실행하자라고 석세스 했을 때 성공했을 때 이거죠. 저희가 성공하면 저희가 이제 콜백 함수가 있는 경우 실행한다. 없어도 뭐 성공했다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if 문장 썼고요. if 가로 열고 콜백은 이제 얘가 스트링으로 그 함수가 문자열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콜백 가로 열고 가로 썼다는 얘기는 길이가 0이다. 길이가 0이면 처리가 안 되고 길이가 0 이상이면 처리가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내용이 있으면 true, 내용이 없으면 false. 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콜백 함수를 실행하자. 그럼 콜백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이제 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콜백 함수를 쓴 건 아니에요. 이거 지우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성공을 하면 콜백 함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데이터가 잘 들어왔나 보셔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제가 데이터를 썼으면 데이터를 찍으라고 시켜놨어요. 찍으라고. 그래서 리플라이 부여가 들어왔죠. 찍혔고 여기 보시면 컨텐트 널, 라이터 널 이런 컨텐트 널, 라이터 널 다 널이에요. 이런 예. 널이 되면 안 되는데 널이 됐어요. 컨텐트 널, 라이터 널. 자, 리플라이 JSP 저장하시고요. 데이터 처리, 타입, add. 수집 어디다 있지? 수집, 리절트, 포스트, 데이터 리플라이. add 호출을 호출하면 진행을 하는데 여기다가 리플라이를 한번 찍어보고 아까 찍었는데 찍었을 때 컨텐트 라이터 JSON 어플리케이션 JSON 컨텐트 다시 한번 이게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데이터를 못 받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JS를 바꿨죠. 컨트롤 F 글쓰기
등록 컨텐트 라이터 잘 됐고요. 확인 누르면 댓글 처리 진행은 오브젝트 석세스 됐고 이런 널이 됐습니다. 널이 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그 할 때에 여기 매핑만 이제 주면은 제이손 데이터로 넘어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이손 데이터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다가 뭐 밸류나 네임 같은 거를 써줘야 되고요. 여기다 밸류 이꼬로 이렇게 해서 URL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찍어 주시고요. 콤마.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넘어올 때 저희가 컨서머스라는 그런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얘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보낼 때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손으로 보낸다. 이거 맞춰주시고요. 콤마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듀스라는 게 있어요. 프로듀스가 아니라 듀시스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그 중괄호 중괄호 사이에다가 뭔가를 썼어요. 그죠? 한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괄호 안 쓰셔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메디아 타입 이렇게 해서 메디아라는 게 있으시고요. 메디아 타입도 있으실 거예요. 메디아 사이즈 어쩌서 이제 메디아 타입이 있으시고요. 이게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지금 메디아 타입에 해당되는 게 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메디아 타입이 AWT는 아니고요. HTTP인데 지금 잘못 임포트 잘못된 것 같아요. AWT로 되어 있는 거로 됐죠? 이거 지울게요. 지우시고요. 그 메디아 타입이 설마 AWT일 건 같지는 않고요. 여기다 이제 메디아 타입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메디아 타입은 맞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HTTP 메디아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메디아 타입이 있으신데 여기에 보시면 뭐 텍스트 여러 가지 메디아 타입이 있는데 텍스트 그냥 들어올 때 텍스트 플레인 밸류 플레인 밸류라는 게 있어요. 그냥 문자열로 그냥 넘어온다.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거 한 개 써주세요. 그리고 서버는 다시 돌아야 되겠죠. 네. 지금 컨트롤러 바뀌었어요. 컨트롤러. 그 여기 저희가 받을 때 이렇게 좀 받는 걸로. 예전에는 이렇게 문자열만 있었는데 이걸 밸류로 바꿔주시고 consomes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제이손으로 받는다. 프로젝트에서 메디아 타입이 텍스트로 그냥 들어온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 다시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등록을 누르시면 이게 넘어가는 걸로 보고 확인 누르면 이제 오브젝트로 해서 그 석세스가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콘솔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콘솔에서 데이터는 널인데요.